제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나 또 미국 대선 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특히 미국 정치가 썩었다니까 어떤 분이 뭐 미국 정치가 썩었는데 저렇게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냐,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대국에서 망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군사적으로 세계 최대 강대국인 거하고 미국이 국민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 국민의 삶의 수준은 세계에서 제가 볼 때 한 4, 50위권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삶의 질로 보면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세상이 지금 제대로 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미국의 지금 사회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그 문제가 그걸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의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지속될 수 없고요. 현재의 미국의 경제 사회 제도는 지속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 한마디로 사회 지속에 대한 패러다임이 안 생기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제가 이 AI 같은 인공지능이나 IT 기술의 발달, 자동화, 세계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지나친 기술의 발달과 자동화, IT화는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들이 일자리를 갖다 다 창조해내고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잘 살게 되었지 200년, 1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못 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요 참 이런 이야기를 제기를 할 때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좀 더 제 말을 차분하게 지켜보시다가 한 몇 달, 1년쯤 보시다가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고 그때 이야기를 하는 인내도 좀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은요 매우 단편적일 수도 있고 제가 그렇다고 복합적이라는 거 아닙니다. 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보수 안에 많을 거고 제가 오히려 이단화일 거예요. 저는 제가 왜 그러면 보수 안에서 남들 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제 사고가 죽어도 맞다라는 나름대로의 제 삶의 경험과 철학 또 공부 이런 부분을 통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돈도 안 되는 이런 일에서 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항감이 있는 분은 황장수는 다른 거는 다 마음에 드는데 경제는 아닌 것 같아 이런 분은 제 방송 보지 마십시오. 전 솔직하게 말하면 일정한 수준이 고민이 없는 분들하고 같이 이 방송을 교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제가 말하는 대로 될 거라는 100%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은 바꿔질 거라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행태로 이 세상이 전락해 갈 것이라는 우려를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결국은 이 정치적인 어떤 잘못된 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도록 하는 노력을 막고 있고 그런 부분이 한계에 이르면 정치적 틀이 무너질 거다.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공화당 쪽에는 트럼프라는 사람으로 민주당 쪽에는 샌더스라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그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낮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이런 일을 겪어도 미국 정치가 반성하고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미국 정치는 그 다음에 무너질 거고 그것이 결국 미국 경제도 치명타를 입히고 미국 사회에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여야에 벌어지는 총선을 앞두고 공천하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내년에 대선에 전개될 꼴을 미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이런 시스템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저한테 이렇게 던지지 말고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한테 일일이 답을 하겠습니까? 첫째요. 제가 영원히 아니다. 황영수는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 방송 보지 마시고요. 약간의 음물들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좀 참으면서 인내를 가지고 보다가 그래도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제 방송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는 제거 옳고 경제는 제게 틀렸고 이런 분한테도 제 방송을 보지 말기를 권유합니다. 왜 그럼 제가 권유하느냐? 자, 그럼 말할 자격이 있죠. 저도 지금 1년 가까이 엄청난 제 시간과 노력 또 제 기회비용 방송 나가서 종편에 조금만 떠들고 어떠고 하는 사람들은 100% 다
총선 나가고 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장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살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렇듯이요. 저는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이라서 하루에 한나절 이상씩을 여기에 투자하고, 한나절 이상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삶의 가장 큰 부분, 한 70%를 요즘 여기 투자합니다. 나머지 생계활동 조금 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바보라서 그러겠습니까? 제가 평생에 사회를 좀 더 낫게 해야 되겠다는 제 나름대로 소신으로 살아왔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을 제가 방송으로 마지막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그래도 안 되면 저는 그냥 세상을 떠나서 산에 가서 조용히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현실에 대해서 집착과 욕망을 버리고 하는 겁니다. 전들 무슨 뭐 남들 다 국회 가겠다고 싸울 때 조금의 욕망도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돌을 닦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방송을 벌려놓고 정치 현실에 발을 디디고 어쩌고 하면 제 스스로 좀 위선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지고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걸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정도 말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훈계하는 게 듣기 싫어서 제 방송 안 본다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보지 마십시오. 저도요, 굳이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득해서 바로 잡아야 될 일도 많은데 굳이 저하고 생각 다르다는 사람하고 제가 왜 싸우겠습니까? 다만 산업혁명이 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기술의 발달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에게 풍요와 한마디로 이 좋은 대가를 주지만은 어느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기술의 발달이 사람들을 기술과 기계 문명의 노예로 만드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 사회를 다룬 SF 영화에서 거의 전제주의적인, 사람을 부속처럼 다루는 그런 사회가 가상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984 소설에 나오듯이요. 왜 그런 이 전제적인 독재 사회가 미래에 되고 대부분의 사람은 노예고 소수만 상류층을 누리는가 하는 부분이요. 그냥 SF 소설가나 원작자들이 그냥 쓴 게 아닙니다. 결국 기술의 발달은요,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은 한마디로 부의 불균등한 분배를 낳고, 또 더 나아가서 기존의 소비와 공급의 균형, 즉 이 부분을 깨트리게 되면서 디플레이션 사회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성장이 축소되고 장기 불황을 가져오게 되고, 여기에는 국가의 개입을 가져오게 되고, 그 개입이나 사회적 합의가 때에 따라서는 이 파쇼적이고 거부적이고 극자적으로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전체주의적 사회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의 운명입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지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잘 극복해 가는가 하는 건데, 대중은 그런 부분에서 모두가 지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복합니다. 미국에서요, 지금 공화당 경선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가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유세를 하던 중에 트럼프에게 항의하는 시위대끼리 싸움이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유세가 중단도 됐고, 또 이 데이튼 공항 유세에서는 괴한 한 명이 연단으로 돌진해서 연설이 중단되는 소동까지도 벌어졌습니다. 또 지난 11일에는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 강당에서요, 트럼프 지지파하고 반대파가 논쟁을 벌이다가 주먹 다짐으로 이어졌고, 행사장 밖에서도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폭력 사태를 우려해서 유세가 아예 포기가 되었습니다.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이 지금 이 반대 시위에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의 반히스패닉 발언에 대해서 이제는 트럼프의 일종의 대선 캠페인을 중단시키는 이 폭력적인 말싸움과 몸싸움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마디로 심한 막말을 함으로써 이런 폭력 시위를 유발시켰다고 민주당 의원들이나 공화당 내부의 주류들 또 오바마 대통령들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멕시코인과 흑인에 대한 상스러운 표현 방식이 이런 파근을 불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12일날 워싱턴 DC와 와이오밍 경선에서 루비오와 크루저가 각각 1위를 했고 트럼프가 지지율이 매우 작게 나왔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과다한 인기 영합 위주의 이런 발언으로 지금 거센 반대를 몰고 와서 사실상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이 3월 15일 미니 슈퍼 화요일, 즉 여기에는 성자 독식이 오하이오 주하고 플로리다에서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에서 트럼프가 먹어버리면 사실상 대선은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이걸 앞둔 상황에서 반대 움직임이 매우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대선 유세 캠페인을 하는데 이렇게 반대 움직임이 폭력적으로 나타나서 유세를 저지시키고 중단시키고 연단에 돌진하는 일은 저는 처음 봅니다. 즉 총으로 쏴서 로버트 케네디가 이 캠페인을 하다가 죽은 적은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캠페인이 중단되는 것은 처음 보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조직화되느냐? 트럼프를 지금 막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보고 기어코 막겠다라는 어떤 물밑의 흐름들이 조직화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그것은 공화당 내부의 주류들이 그런 양상을 조직해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 3등을 달리는 크루저하고 루비오가 둘 다 히스패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를 날려야 2등이나 3등, 즉 크루저나 루비오가 된다라는 이런 계산이 분명히 배후에 깔려 있고요. 또 민주당은 본선에서 트럼프와 싸울 때 트럼프에 대한 반히스패닉 감정을 유발시켜서 또 반흑인 감정을 유발시켜서 트럼프를 저지시키겠다는 부분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화민주 양쪽에서 이런 흐름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조직화되는 방향으로 이르러서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단지 감정 때문에 이렇게 폭력적인 시위 중단 사태로 오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 그 배후가 좀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시위가 유세를 중단시키는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한 것.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87년 대선 때 이런 일이 좀 있었죠. 유세할 때 돌이 날라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방탄 유리로 막고 있고 이런. 근데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경선 폭력 사태가요. 자, 이건 우연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지금 트럼프 지지 현상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면서 저렇게 공화민주당 양당을 갖다가 두렵게 만드는 부분은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요, 미국의 ABC 방송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했는데요. 백인 노동자층의 경제적인 불만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가 압도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인기가 근본적으로 워싱턴 주류 정치에 대한 분노의 기반을 두고 있고 이를 아웃사이더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포퓰리즘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지지자의 82%가 아웃사이더 대 기존 정치인, 즉 워싱턴 주류 기성 정치인 구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현재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슬림 불법 이민자, 차별 철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소수인종 등 이방인에 대한 반대가 트럼프 지지 현상을 만들어낸 것으로 파악된다는 겁니다. 즉 미국 사회가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지나치게 그 이민법을 개혁하고 하면서 불법 이민자라든지 무슬림, 히스패닉, 흑인 등에 대한 한마디로 포용적인 제도로 갖고 이것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민 반대나 극우 정당 지지 흐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오리지널 주인인
백인 유권자층을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뭐 대학에 들어갈 때도 흑인들 같은 경우에나 이런 경우에 이 차별 일종의 철폐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적이 낮아도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소송도 여러 번 걸렸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질서와 복종, 정통적 권위를 존중하는 성향이 트럼프에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끌린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요, 강력한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그 어떤 이미지도 그렇게 굳어지도록 만드는 거는요, 오늘날 미국 사회가 리더십이 거의 무너졌다. 즉, 미국 국민들이 마음의 속에서 과거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이미지라는 부분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세상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강력한 지도자를 뭡니까? 일종의 희망하고 있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정치권을 향한 강한 분노와 유권자들이 사실상 미국 사회를 바꿀 수 없다라는 이 상실감과 박탈감이 오늘날 미국의 대선 구도에서 트럼프를 갖다가 열광적으로 지지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민주당의 지지자나 좀 진보적인 사람 쪽에서는 샌더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샌더스와 트럼프가 이념적으로는 극명하게 대치되는 양극단에 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쌍둥이 같은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오늘날 미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대안을 내지 못한 채 대중들에게 인기 영합주의로 가고 있는 측면이요. 미국 사회에 우리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성실하게 미국 사회에서 노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냐? 왜 한마디로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을 갖다가 드러내고 우리 미국의 정치가 이 굴러온 돌들한테 이렇게 아부를 하느냐? 이런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전부 듣기 좋게 표입니다. 흑인도 표고 히스패닉도 표고 아시안도 표입니다. 듣기 좋게 해요. 이 사람한테 이런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런 말하고 또 그렇게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 뒤에는 한마디로 외국에서 무제한의 인원을 값싼 노동력을 들고 와서 돈을 벌고자 하는 대기업들의 업무라든지 또 미국의 금융 자본가들의 업무가 뒤에 있다. 또 정치인들은 거기하고 결탁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미국 국민들은 이거는 조리다. 우리는 거대한 업무에 의해서 놀아나는 병신들이다. 이런 분노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즉 정치가요. 대중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니까 트럼프하고 샌더스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